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쭉 했던 강의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좌를 했던 것은 크게 본다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장수할 수 있는가, 어, 거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 근대에 이르러서 최장수가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는 중국의 이청원, 리칭유엔, 이청원의 그 연세가 256세를 살았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건강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제가 분석을 해봤죠. 어,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뭐 당연히 제가 또 체크를 했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생 자연의학, 동양의학, 그 약초꾼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보니까 약초 하면은 뭐 동양의학의 기본이죠. 시작서부터 끝까지 약초를 시작해서 약초로 끝나는 게 동양의학이죠. 당연히 동양의학을 했느니만큼 약초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뭐 동양의학의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양의학 몇백 년 전에서부터 쭉 발전해 와가지고 정립이 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의서, 황제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이런 내용을 쭉 제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수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장수의 비결 여기까지 다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의서에 입각해서 의서의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뭐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겠지만은 사람의 질병, 어, 큰 병이든 적은 병이든, 그리고 장수와 관련된 건 최종적으로 콩팥이더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장의 진액, 줄여서 신수, 뭐 신수가 원하다 그러죠. 결국은 이 오장육부에 최종적으로 오장육부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혈액, 진액, 골수, 뇌수, 뭐 뼈 재료, 뼈다구 재료, 피부 보습, 뭐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목파토금주에서 수장기가 결국은 신장하고 방광, 음적으로 이제 콩팥이 되겠죠. 콩팥은 신장의 진액을 신수라고 이렇게 줄여서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팎으로 겉에는 이제 보습이 돼가지고 피부가 잔주름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얼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젊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겠고, 그 내부에서는 뼈의 그 진액을 공급해서 뼈가 튼튼해져 가지고 골다공증 뭐 이런 것도 다 해결하겠고, 이런 그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그 수명을 좌우하는 게 신수다, 신장의 진액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의서를 토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아, 1, 2, 3, 4, 5, 6, 6편까지 제가 쭉 강좌를 했죠. 그래서 신장이 인체의 무병장수와 직접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신장을 보충해주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불로초. 이게 바로 불로초다. 불로초를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또 제가 제품화도 시켰습니다. 그러니만큼 뭐 불로초를 256세를 살았던 이청원처럼 나도 오래 살아야겠다. 블루츠를 구해야겠다. 블루츠를 구하려고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이미 전문 약초꾼을 시켜가지고 또 제 평생 약초를 전문한 제가 또 이렇게 제품화했으니까 굳이 그걸 산에까지 올라가서 채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제가 했으니까 편하게 이걸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얻은 그 재료라서 자연의 힘, 그래서 내추럴 파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승화강 이런 불로초의 힘은 곧바로 수승화강, 수승화강이라는 용어를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쭉 풀이를 했습니다. 음양 논리로 봐서 상층부에 있는 심장, 폐, 이건 이제 장 위쪽에 있으니까 양이라고 봐야죠. 저 아래, 간하고 콩팥은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음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적인 장기는 그 화가 내려가야 돼. 밑에 있는 간하고 콩팥, 콩팥의 그 수기는 올라와야 돼. 그래서 수는 상승하고 화는 내려가고 해서 수승화강 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승화강을 시켜주려면은 이런 그 불로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무병장수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름하여 불로회춘, 불로장생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불로초를 섭취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신수를 취해서 수승화강이 원활하게 되면은 몸이 첫째 편안해져요. 피곤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없어지고 수승화강이 잘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음양의 이 교차가 잘 이루어져야 돼. 이게 만약 음양의 수승화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은 양대로 따라 놀고 양기가 뜬다 그러죠. 그래서 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이러면 이제 몸이 부자연스럽고 크든 적든 여기저기 몸이 좀 뭔가 좀 몸이 여기저기 큰 병, 적은 병이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기가 뜨는 현상을 이런 현대 용어로 고혈압. 양기가 내려가질 못하니까 뒷목이 뻐근해. 뒷목 뻐근하고 또 눈이 어지럽고 눈 충혈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현상입니다. 아래는 힘이 없고 수승화강이 안 되면 아랫도리가 힘이 없어요. 노화에 접어들면 다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됐건 뭐 당뇨도 마찬가지야. 당뇨도 신수가 고갈이 되면 당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할머니들 뼈가 골다공증, 뼈가 부실해지고 이런 것도 전부 신수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뼈 관리, 뼈가 그러니까 뭐 발목뼈, 무릎뼈, 허리뼈, 어깨뼈, 목뼈 할 것 없이 전부 어, 뼈가 부실한 것은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다. 쉽게 말해서 기계로 말하면은 기계의 윤활유가 부족해서 그런다. 의사에서 말하기를 피가 부족하면 관절이 고달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사에 보면은 이게 피나 진액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액이 부족하면 피가 공급 도와주고 피가 부족하면 진액이 도와주고 서로
간과 콩팥은 상호 형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부족해지면 서로 도와줘. 음, 콩팥은 진액을 관장하고 피는 간이 관장을 하고 간은 피 창고, 콩팥은 진액 창고 그렇습니다. 목합토금에서 공이 피도 수에 해당되고 진액도 수에 해당돼. 목합토금 수. 그래서 수는 음적인 그 부분이거든. 그래서 수는 항상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속으로도 가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외에 골수, 뇌수. 이 뇌가 골수가 뇌수가 충분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총명하고 깜박깜박하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게 자꾸 개선이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치매도 마찬가지. 뇌수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혈압약을 먹게 되면은 이 위로는 소통이 안 돼요. 콱 눌러버리니까 반강제로. 그래서 뇌경색이 뇌수 공급이 안 되면은 이제 뇌가 자꾸 굳어지고 뇌경색, 치매 이런 게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혈압약하고 이 뇌경색, 치매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내 몸이 그 자연스럽게 수승화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유도를 해야지 반강제로 막 찍어 누르는 혈압약을 먹으면 그래요. 이 위로는 기와 혈이 소통이 안 돼. 예, 그 골수, 뇌수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머리가 점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연에 입각한 건강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승화강이 안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신장에 진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현상이 수도 없이 많죠. 고혈압, 당뇨뿐만이 아니고 골다공증 이것도 뿐만이 아니고 또 눈이 침침해요. 눈은 간하고 연결돼 있어요. 시력과 관련되는 건 전부 그 답을 간에서 차지해야 돼. 신장에서 차지하고 이게 진액을 말하는 겁니다. 간과. 그래서 좋은 그 피가 눈으로 와서 피의 능력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야. 눈알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피와 진액 공급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간과 콩팥의 그 수가 충분해야 노화가 더디게 오고 큰 병, 적은 병들이 사라지고 오래 살고 그런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제 눈으로도 그렇지만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콩팥하고 연결됐어요. 신장의 진액이 충분히 신장의 진액의 힘으로 듣는 거야 사람이. 따라서 귀가 어두워지고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전부 신수를 채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보청기가 필요 없어. 눈이 잘 보이니까 안경이 필요 없어. 나중에는 한 번,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드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경이 귀찮고 보청기가 귀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중요한 게 심장. 심장. 심장은 어디 맥히고 어디가 순환이 안 되고 그런 건 시간이 없어요. 흔히들 돌연사라고 그러죠. 돌연사. 돌연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방진사야. 평소 그 사람이 심장으로 돌연사하기 전에 뻑짝지근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 조여오고 바늘로 콕콕콕 찌르고 혈관이 맥히면 콕콕콕 찌르는 현상이 와요. 그 미세혈관, 말초혈관이 맥히면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생겼다 풀어졌다. 가슴이 답답하다가 조금 있으면 풀어져. 가슴이 막 조여오다가 조금 있으면 풀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방심사야. 어. 근데 그렇게 계속 경고를 줬을 때 알아차리고 이걸 좀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심장은 한번 맥혀서 그냥 가버리면 음, 구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오장육부는 병이 생기고 어디 아프면은 6개월이고 1년이고 1년 반이고 쭉 고칠 시간이 있거든. 심장은 고칠 시간이 없어. 그걸로 끝 맥혀서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 그렇게 무서운 게 이 심장. 그래서 모든 게 예, 피와 진액, 수, 양, 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열심히 드시다 보면 뭐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다섯 달이고 첫 번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뒷머리. 뒷머리가 하얗던 사람이 자기는 안 보이죠. 뒷머리가 바로 콩팥이거든. 심장. 어 머리가 까매졌대. 자기는 안 보여. 그렇게들 하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신수가 환해지는 이런 걸 계속 느끼는 분들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옆머리. 옆머리는 간하고 간담. 음, 간이나 슬개나 똑같습니다. 간 밑에 딱 슬개가 붙었어. 음, 한 가지로 봐요. 이건 간경이거든. 담은 간이야. 음. 간에 이제 충분한 그 진액이 생기고 좋은 피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기도 여기는 이제 잘 거울로 보이죠. 한 몇 개월 열심히 잡수다 보면 점점 머리가 까매진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래서 사람의 큰 병, 적은 병, 뭐 무병장수와 관련된 게 전부 진액과 좋은 피다. 음, 피도 깨끗해야지 젊었을 때처럼 피가 이제 죽은 피, 뭉친 피, 뭐 어열, 사열 그러냐 그 말이죠.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 말입니다. 피가 더러졌다, 깨끗이 못하다, 어, 피떡이 졌다 이러죠. 예, 예, 그런 게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크든 적든 에, 이런 몸을 괴롭혔던 질병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또 피곤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심장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자요. 늙으면은 이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이 왜 오느냐? 심장 내부가 번거로운 열, 그러니까 허열이지, 허열. 모든 이 깨끗한 피가 부족하면 허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뇌는 제2의 심장, 한방에서는 이게 양방 개념하고 틀려요. 현대의학하고 이 전통의학하고 전혀 딴 동네야. 이 현대의학은 논리가 없어. 이론이었고 결과만 결과만 가지고 돌연사 했네. 이거 심장이 안 좋으니까 스탠드 박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 응급. 이게 바로 현대의학. 심장이 왜 맥혔나 이런 거 논리는 없어요.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은 왜 이 심장이 맥히나? 근본이 피구나. 피가 깨끗해야 하는구나. 피가 깨끗한 게 간은 피 창고야. 피 창고에서 심장으로 센터링 하면은 심장 그걸 받아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펌프력을 통해서 보내주죠. 좋은 피를. 근데 피가 나쁘면 깨끗이 못한 피떡이 된 피를 공급을 해야 하니 이게 여기저기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병이든 적은 병이든 모든 게 그 근본이 피다. 진액이다. 음. 이렇게 왜가 붙어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한다. 해결을 하는 게 바로 동양의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따지는 이런 현대의학하고 전통의학인 동양의학하고 이렇게 논리가 틀리구나. 음, 딴 동네야. 서로 이해를 못해. 예. 이렇게 해서 제 강좌를 보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양방의학만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그래요. 자연의학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또 깨우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강자를 통해서 사람이 피로 살고 피로 죽는구나. 진액으로 살고 진액으로 죽는구나. 어, 진액이 바짝 말리면 그걸로 끝. 마치 등잔불에 기름이 딱 바닥이 나듯이. 그래서 진액과 피를 보충해 주는 게 바로 불로초. 순수를 환하게 해주는 게 바로 불로초.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먹는구나. 그래서 순수와 피가 아, 안 좋으면은 심장 내부에 허열이 생겨서 불면증이 오는구나. 음, 그, 아, 뇌는 제2의 심장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한방에서는 뇌는 제2의 심장이야. 항상. 그래서 이 서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장하고 뇌하고. 그래서 심장에 허열이 생기면 그 허열이 뇌로 가죠. 음. 그 뇌가 편안해야 잠을 푹 자는데 허열이 돌아다니면 이게 되겠어요. 잠이 빨리 못 오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죠. 조금 자다가 또 깨고. 예, 허열이 있으니까. 번거로운 허열, 번거로운 열은 짜증이 나는 그런 허열을 말하는 거죠. 전부 피가 안 좋고 진액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양의학을. 예. 그래서 이런 걸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막 에, 이런 걸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이걸 애용했던 그 약초꾼 이청원의 그 불로장생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누구나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약초 채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약초꾼을 시켜서 불로초만 딱 해서 이렇게 고농축을 해서 제품화하였습니다. 바로 자연의 힘, 내추럴 파워. 복용법은 모든 보약은 음양 논리로 본다면 음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뱃속이 차거나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뱃속에 찬 건 거의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차가운 것은 음양 논리에서 음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반은 반 숟갈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또 밀가루, 돼지고기 이런 것도 음적인 성질이라 소화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자들은 소화가 안 된다 싶으면 절반으로 줄이면 돼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 내추럴 파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스푼, 한 번 잡술 때마다 한 스푼, 내겠네. 하루에 3번, 4번. 식전에 드시면 좋고,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식후에 드셔도 되고. 그래서 좀 소화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한 반 숟갈로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화에 문제가 없네? 뭐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 한 번 먹을 때 2숟갈씩 먹어도 좋습니다.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 제약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먹는 양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잡수시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그 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보려면은 2숟갈씩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이제 보통 이 3병 정도, 3병, 3병 정도, 이게 한 3병 정도 되는 게 한약 박스로 한 박스 정도, 한 박스 한 달 분량이죠. 그걸 고농축을 했기 때문에 3병에 다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3병, 보통 기본으로 석 달, 넉 달, 5달 이렇게 잡수시면 좋습니다. 점점점 몸이 개선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피곤도 없어지고 전부 이거 잡수시면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잔주름이 싹 없어지고 얼굴이 젊어지고 좋은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제품을 음, 은하 우리샵을 치면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추럴 파워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냈습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추럴 파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세 병이 한 박스 정도 코 농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로초 얻으려고 힘들게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약초코를 해서 불로초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빨리 PR 좀 해주시고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의학 박사 우리 은하샵 대표 장주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